40페이지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시장을 좀 얘기했고, 이제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자, 시장 범위에 따른 분류다 해갖고,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 형태로 쪼개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게 전체 시장이라면 요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쪼개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쪼개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어떻게 쪼개냐면 이거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 얘는요 여기 저기 남양주의 부동산 시장, 뭐 부산의 부동산 시장 쪼개볼 수 있죠. 예,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게 쪼개볼 수 있죠. 이게 쪼개진 하나하나를 뭐라고요? 부분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부분 시장. 어떻게 쪼개볼게요? 지역에 따라서도 쪼개볼 수 있고, 서울의 부동산 시장, 부산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또는요 용도에 따라서도 쪼개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주거용, 상업용, 뭐 특수용 이런 식으로. 알겠죠?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규모에 따라서 이건 대형 아파트 시장, 얘는요 소형 아파트 시장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질에 따라서도 초호화 빌라 시장 있는가 하면 서민 아파트 시장 뭐 이렇게 쪼개볼 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쪼개진 하나하나를 뭐라고요? 부분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내가 이 무슨 아파트 갖고 있다고요? 건영 아파트. 자, 요것도 시장이라는 게 항상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나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곳도 있죠. 이런 걸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파트 하나 갖고 있죠. 무슨 아파트라고요? 건영 아파트 갖고 있는데 요거를 팔려고 내놓을 때 나는 가능하면 비싸게 받고 싶어요? 싸게 받고 싶어요? 비싸게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몇 사람이 찾아와서 이거 사려고 하겠죠? 얘들은 싸게 사고 싶어요? 비싸게 사고 싶어요? 싸게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될 수 있죠?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요, 개별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개별 시장. 이렇게 해서 시장마다 자, 이 가격 수준 같은 게 정해질 수 있죠? 구체적 가격 같은 게 결정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용어를 정리해 봤고,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특성이 있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여기서는 나중에 이제 제가 1월 달부터 좀 자세히 할 거니까 지금은 자세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내용 있죠? 요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대충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어제거나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특성이 있나, 혹은 특징이 있나 좀 알아볼게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 재화시장인 뭐 맥주 시장과 다른 뭐 차이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맥주 시장과는 다른 어떤 차이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좀 알아보는 겁니다. 자, 맨 먼저 국지성이 있다. 국지성. 제가 여기 별표를 3개 쳐놨죠. 자, 별표를 제가 예를 들어 5개를 쳐놨다. 그러면 5년 기준으로 5번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를 5개 쳐놓은 거고, 4개를 쳐놨다 그러면 5년 기준으로 한 4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개를 쳐놨다 그러면 5년 기준으로 몇 개요? 3번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개를 쳐놨다 그러면 5년에 한 번꼴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뭐 중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별표를 쳐놨습니다. 별표의 의미를 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2년에 한 번꼴로 꼬박 나온다는 얘기죠. 올해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맨 먼저 국지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자, 국지성이라는 표현 자체는 국지적 호우 이렇게 해주면 그 지역만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원룸을 지어서 이거를 서울에다 광고할 필요 있나요? 서울 사람이 여기서 주무시고 다시 가고 이러지 않겠죠. 몇몇 사람 그런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뭐 광고비 나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다 광고하면 돼요? 이 근처에다 광고하면 될 거 아닙니까? 꼼짝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 지역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도 결정되고, 그 다음에 임대료도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걸요, 국지성이 있다 집니다.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좁아지게 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국지성이 있다. 말뜻만 하시면 돼요. 자세히 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비공개성이다 해서, 자, 이 그 부동산 거래는 내가 맥주를 구입한 거를 가지고 굳이 거래 내용을 숨길 필요가 있어 없어요? 뭐 1,700원에 구입했다 그러면 1,700원에 구입했다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일단은 자, 이 그 때로는요 재산을 은닉할 목적이라든가 세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거래 내용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도 강합니다.
예전에는 뭐 요즘도 뭐 상당히 그렇게 하지만 이그 다운 계약서 있죠. 다운 계약서 쓰는 게 그냥 관행이었습니다. 관행. 그러니까 계약서 2장 썼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에다 제출하는 계약서는 따로 써서 그거를 가격을 좀 낮게 해갖고 막 저희 그 제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 같아요? 세금을 덜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 내용을 자꾸 어떻다고요? 숨기려고 하는 경향도 강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 번째 보겠습니다. 비표준화성이다 해서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은 품질로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표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똑같은 게 일단 있어 없어요? 일단 위치부터 다 다른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부동산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요 비표준화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예, 표준화시키기가 곤란하다. 말뜻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 밑에 비조직성이라고 해서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은 품질로 전국에 다 배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비맥주에서 시작해서 총판, 그 다음에 도매상, 그리고 지역 구석구석까지 소매상에 이르기까지 조직화된 시장이죠. 요게 형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나 똑같은 걸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부동산은 일단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직접 보고서 거래해야 됩니다. 직접 하나하나 뭐라고요? 보고서 거래해야 되고, 안산에 부동산이 있다. 그럼 안산까지 또 가서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가 되는 거 있죠. 이런 게 이런 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그 얘기는 자 일반적인 맥주 같은 경우는 맥주를 사 먹으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하이트 입장에서는 소주 덜 만들고 맥주를 더 많이 만들고 싶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곧바로 공급 조절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부동산은 어느 지역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면 공급자는 아파트 짓고 싶은데 곧바로 지을 수 있나요? 없죠. 아파트 짓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급 조절, 이거를 특히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 자 아파트 수요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폭등할 수 있죠.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과는 상관없이 단기적으로는 수요 때문에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이런 거를 뭐 정상적인 가격이다 하기는 아주 곤란하죠.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뜻만 하시면 된다고 했죠. 1월 달부터 자세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가 곤란하다. 그거는 내가 맥주를 뭐 만들어 파는데 뭐 2, 3일 내에는 팔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야 좀 잘 팔릴지 모르겠지만 상가라든가 공장 같은 거 토지 같은 경우는 1년이 되도록 5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는 거죠. 단기 매매가 아주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다한 뭐가 있다고요? 법적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얘기하면 부동산은 내가 한 활동이 남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택 한복판에 연탄 공장을 차렸다. 그러면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는 거죠. 아니면요 잘 자란 건물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 50층짜리 건물을 딱 짓게 되면 해가 여기 있을 때 애들은 해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활동이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과다한 뭐가 있다고요? 법적 제한이 따른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의 유용성과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원활하냐 원활치 않냐에 따라서 그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죠? 요즘 들어 대출 받기가 쉬워졌다. 그러면 아파트 살 사람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는 거고 대출 받기가 쉬면 건설업자도 아파트 많이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자금 조달의 뭐라고요? 유용성이다 이 표현합니다. 알겠죠? 자금 조달이 만족스럽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자 쭉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어떤 분은 앞자리 따서 이거 암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앞자리 따서 암기하는 것을 옛날이나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지 요즘에는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약간 틀어서 나오기 때문에 자꾸 이해를 좀 하려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안 좋은 얘기도 있죠? 이거 쭉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은
자, 어떠한 기능을 하나 좀 알아볼게요. 어떤 기능을 하냐.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역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역할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맨 먼저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합니다. 수요자나 공급자의 자원을 배분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공간도 배분해 준다는 얘기죠. 이런 기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들어서 이거 자 볼게요. 요즘 들어서 그게 수요와 공급인데 요즘 들어서 건설업자는 빌라 같은 거 많이 안 짓습니다. 뭘 안 지어요? 빌라는 안 짓고 네, 원룸 투룸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주변에 왜? 보이는 게 맨날 원룸 투룸 아닙니까? 왜 이러냐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장가 결혼 안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애들도 많이 낳아요 안 낳아요? 많이 안 낳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 구조보다는 뭐라고요? 원룸 투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런 걸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빌라고 요거는 뭐라고요? 원투룸이라고 쳐볼게요. 원룸 투룸.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길게 따졌을 때 자 근래 들어서 어디 갔어요? 자 이 그 빌라에 대한 수요는 좀 감소하는 추세고 맞죠? 원룸 투룸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원룸 투룸에 대한 가격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 거래량도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에서 내려가니까 균형량도 감소하겠네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돈 있죠?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돈이 빌라에서 빠져나가서 어디라고요? 원룸 투룸에 이제 배분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건설업자들도 원룸 투룸에서 돈을 빼서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빌라에서 빼서 원룸 투룸에 이제 배분하는 식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공간 구조도 바뀌어 나가죠. 빌라 구조에서 뭐라고요? 원룸 투룸의 구조로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을 뭐라고요? 배분도 하고 소비자나 공급자의 자원도 돈도 배분해 준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냥 말뜻만 가볍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격이 창조되는 기능을 한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말뜻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맥주를 거래할 때 엊그저께 거래할 때는 1,8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000원이고 내일은 또 1,200원에 거래되고 이러지 않죠. 그죠? 근데 이 부동산은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래할 때마다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저번에 거래할 때는 1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사기당해서 15억에 거래할 수 있죠. 그죠? 이번엔 또 거래할 때는 금매로 또 싸게 거래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거래할 때마다 새로운 가격이 창조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가볍게 이 그림 이런 거 뭐 물어보는 건 아닌데 여기가 이제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을 이 부동산 주인을요 매도인 해줄게요. 누구라고요? 매도인. 팔려고 하는 자를 뭐라고요? 매도인. 그리고 요거 구입하려는 사람을요 매수인 해줄게요. 매수인.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 요거는 이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싸게 팔려고 해요? 비싸게 팔려고 해요? 비싸게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15억에 팔려고 하는데 뭐 5층짜리 상가인데 근데 자꾸 얘들이 안 산다고 하면 가격을 낮출 의향이 있는 거죠. 점점 낮춰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라고요? 매도인의 시간이 감에 따른 제한 곡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매도인. 그 다음에 매수인은 처음부터 이걸 비싸게 구입하려고 하진 않겠죠? 싸게 이제 후려쳐서 어떻게 싸게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한 5억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얘가 저거 안 판다고 한다면 자, 가격을 좀 더 올려줄 의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올려줄 의향이 있다. 이걸 뭐라고요? 매수인의 시간이 감에 따른 제한 곡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일반적인 재화 같은 경우는 자, 곧바로 여기서 거래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아저씨 입장에서는 감 있죠? 감 10,000원에 7개를 팔려고 하는데 아줌마 입장에서는요 8,000원에 10개를 달라는 얘기죠. 그럼 거래가 성립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면 아줌마한테 그냥 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아저씨가 굳이 팔고자 한다면 아줌마를 부르겠죠. 아, 왜 그래요? 그 대신 제가 1,000원 깎아 드릴게요. 아니면요 감을 2개 더 드릴게요 하면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될 수 있죠. 곧바로 결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제한은 좀 싸니까. 근데 얘는 15억에 거래 구입 15억 불렀고 얘는 5억 불렀으면 그런다고 해서 곧바로 여기서 무슨 뭐 타결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죠? 곧바로 불러서 에이 3억 깎아줄게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기를 벗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중개사님이 딱 나타난 겁니다. 알겠죠? 요쯤에서 나타나서 요 정도 가격을 제시하면서 매수인 너 이만한 가격에 살래 그랬더니 얘는 이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너 이만큼에 사라니까 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매도인 불러서 야 너 내가 이만큼 받아줄 테니까 팔래 그랬더니 얘는 이만큼만 받아도 팔려고 했죠. 근데 이만큼 받아준다니까 팔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요 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거래할 때는 또 여기서 결정될래나요? 아니겠죠. 이게 파괴되면서 또 여기서 결정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파괴되고 여기서 결정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정도 범위가 중개 활동의 범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접점이 있죠. 그래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는 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교환 기능도 하고 있는데 기능이 뭐예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부동산끼리 교환도 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주고 걔가 갖고 있는 토지를 내가 받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부동산과 현금이 교환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아파트를 내가 3억에 구입했다. 이거는 부동산과 현금이 교환되는 거죠. 근데 소유와 임대가 교환된다. 이건 약간 좀 어려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빌라 있죠. 빌라를 아파트 주인한테 팔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걔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서 내가 전세 살 수 있죠. 이런 거 일종의 소유와 임대를 교환한 겁니다. 소유합을 하고요. 임대를 교환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데 투자자라든가 개발업자, 감정평가업자 등 있죠. 그래서 부동산 이해 관계자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투자자,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아파트가 편리성이 있고, 자 이걸 교통도 좋고 이런 거 다 시장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가는 거죠. 중개업소 다니면서 이제 얻어가는 거 아닙니까? 각종 정보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건물을 지어야 요즘에 이 수익성이 좋은지 이런 것도 이 중개업소 다니면서 좀 정보도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자, 나중에 여기 중개업 하시게 되면 간혹가다 이제 감정평가사들 있죠. 얘들도 이제 가끔 와서 가격 정보 이런 것도 얻어갑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과 질의 조정 기능도 하고 있다. 자, 근래 들어서 초호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데 비하여 서민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면 건설업자는 뭘 지으려고 해요? 자, 초호 아파트 같은 거 많이 지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양도 조정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질도 이렇게 조정되는 겁니다. 뭐가 조정된다고요? 질도 조정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한 장 넘겨볼게요. 1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수요 때문에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역적으로 좁아지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마다 다 가격이라든가 임대료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마다 가격, 임료, 거래 관행 등이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맞아 틀려요? 맞는 겁니다. 지역마다 꼼짝 못하니까.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개별성과 관련돼 있다. 요거는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거래 내용을 숨기려고 하냐면 만약에 맥주 같은 건 똑같죠?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숨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토지 한 평당 전국 어디 가나 다 다르죠? 그죠? 거래할 때는 또 다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거래 내용을 숨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개별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개별성.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소유권이 할당되고, 소유권이 할당된다는 얘기는
자원이 배분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유자가 밖에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유권이 할당되고 또한 공간도 배분되는 기능을 하고 있죠. 자원도 배분되고 주인도 밖에 나가죠. 공간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한 가격과 매수인의 제한 가격의 접점에서 결국은 여기에 일치하는 점이죠.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아 틀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권리의 교환, 그러니까 자원을 배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소유자가 밖에 나간다는 얘기죠. 자원이 배분되고 그 다음에 가격도 결정되고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 배분이 있죠. 공간도 배분되는 이러한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할만한가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기능 하고 있다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뭘 좀 알아볼 거냐면 거기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걸 공부해 볼게요. 무슨 이론이라고요? 효율적 시장 이론이다. 이것도 뭐냐면 이거 좀 쉬우게요. 어떤 정보가 있는데 어떤 정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어떤 정보가 있는데 어떤 정보가 이렇게 부동산이면 부동산의 가격에 아니면 주식이면 주식 가격에 이렇게 어떤 정보가 즉시 어디 갔어요? 즉시 총알가치 그 다음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 이러한 시장을 뭐라고요? 이거를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시장이라고요? 효율적.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즉시 반영돼 있어야 안 됐어요?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지금 현재 논밭입니다. 논밭이고 해서 그 한 평당 가격이 20만 원밖에 안 되는 농지입니다. 농지, 절대 농지 이런 건데 자,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버스 타고 가고 있었죠. 버스 타고 출근하다가 요즘에는 버스에서 뉴스 같은 거 잘 안 틀어놓는데 예전에 많이 틀어놨습니다. 뉴스 나오면 뭐 음악 같은 거 있죠. 많이 틀어놓겠는데 자, 뉴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거 뭐 하나면 요 지역으로 지하철이 통과할 거랍니다. 지하철이 뭐라고요? 통과할 거래요.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쨌거나 통과할 거라고 발표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요 지역의 땅 가격은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출근하다 말고 잽싸게 내리려고 했죠. 내리려고 기사님 차 좀 세워주세요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 기사님이 계속 안 세우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버스 정류장도 있는데 거기도 그냥 막 지나치고 그냥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갑이라는 사람이 열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역 받으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막 뭐라 하겠죠. 제가 쌍욕 하기는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막 너 왜 안 세우냐고 막 그런 거죠. 그랬더니 기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기사님이 야 이놈아 벨을 누르라고 벨을. 그러니까 벨도 안 누르고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줘 안 세워줘요? 왜 그 빨간 거 있잖아요 벨 그거 눌러야 세워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놈도 열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서 에라 이놈아 너 평생 버스 운전사나 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버스 운전사가 뭐라 하겠어요? 얘라 이놈아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버스 기사를 비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유머집에 있죠. 여기 나와서 그런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알겠죠? 쓸데없는 소리 이런 거 뭐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내린 겁니다. 내려서 이제 택시를 딱 집어타고 여기 딱 온 거죠. 여기 와서 자, 이 중개업소에 딱 들려서 중개사님 여기는 땅 2,000평 20만 원에 2,000평만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중개사님이 야 이놈아 이미 한 평당 400만 원 올랐다 이놈아 이렇게 나온 거죠. 이놈은 갈 때마다 어디서 욕도 먹고 다니네요.
그죠? 기사님한테 욕 처먹고 여기다 또 중개사한테 욕 얻어 처먹고 하루 종일 욕만 처먹고 다니네요. 그죠? 그래서 이미 가격이 아까 라디오에서 나온 정보가 이미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일종의 수요 공급 이론과 연결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지하철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왜 가격이 올라가냐면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자, 보세요. 자, 이 지역이 땅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하죠? 담배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당장 살려고 하죠? 이렇게 수요가 막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측면에서는 이 지역이 그러니까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땅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팔려고 해요? 나중에 팔려고 해요? 나중에 팔려고 하죠? 이미 팔려고 내는 것도 다 걷어들이려고 하겠죠? 오히려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얻은 자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가 있는 자는 즉시 가서 살려고 안 살려고요? 막 서로 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누군가가 이 뉴스를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네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들은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야, 우리 동네 그 지하철 들어온대. 그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 주인은 그거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즉시 정확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아까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 큰 돈을 못 번다는 얘기죠. 여기 큰 돈이 뭐예요? 초과이윤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제가 뭐라고요? 초과이윤은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 번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좀 치울게요. 요것도 치우자. 자, 아까 그 완전 경쟁의 요건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완전 경쟁의 요건. 자,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죠. 누구라도 절대 뭘 못 얻어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죠. 뭘 못 얻어요? 초과이윤을 절대 얻을 수 없는 시장.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완전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죠. 그죠? 먹고 살 만큼의 이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자원이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손해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어떤 쪽으로 몰린다는 얘기는 누군 손해본다는 얘기죠. 이걸요. 자,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이윤만 얻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해줍니다. 효율적으로 뭐라고요? 자원이 배분됐다. 이렇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어쨌거나 아까 했던 거 생각해 볼게요.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네 가지. 맨 먼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돼 있어야 됩니다. 다수의 뭐라고요? 수요자와 공급자. 두 번째는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품질도 똑같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기업의 진입이라든가 퇴거가 아주 자유로워야 됩니다. 퇴거가 어떻다고요? 자유롭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한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 정보라는 것은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요거마저 모조리 알고 있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요거마저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요 세 가지 정도의 조건, 요거는 갖췄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뭘 했다고 가정한다고요? 갖췄다고 가정하고 요것만 좀 자세히 알아보는 겁니다. 정보와 관련돼서만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죠? 정보와 관련돼서. 자, 정보와 관련돼서 어떤 정보가 그 시장에 즉시 뭐라고요? 정확히 반영되는 시장 있죠? 그런 시장을 뭐라고요? 이거를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이때 어떤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아까 자,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 정도는 다 반영돼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있죠? 이 정도는 아까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의 정보로 할까요? 무슨 정보라고요? 현재. 이 정도는 다 부동산 가치에 반영돼 있다는 얘기죠? 맞죠? 현재 정보라는 것은 현재 공표되는 정보 있죠? 이 정도를 가지고 바로 갔더니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큰 돈이 뭐라고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미래의 정보로 할게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라고요? 미래의 정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공표도 안 했는데. 그죠? 모르죠? 그죠? 뭐 이런 거는 반영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몰래 입수할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토교통부에 삼촌이 있어서 이 지역으로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거를 입수를 했다는 얘기죠. 몰래 미리 입수했다는 얘기죠. 발표하기 전에.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큰 돈을 벌 수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정도는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죠. 그럼 가서 그 땅 구입하려고 했더니 야이놈 아파서 올라갈 대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그러니까 요 지역으로 지하철이 통과할 거라고 발표를 안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안 했으면 우리 같은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정보를 몰래 국토교통부에 누가 있어서요? 삼촌이 있어서 몰래 입수할 수 있다면 얘네들은 이 지역에 아직 땅 가격이 안 올랐죠? 그러니까 싸게 구해서 비싸게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0만 원에 구입해서 얼마라고요? 400에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뭔 얘기했죠?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입니다. 알겠죠? 이런 시장.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논리 자체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건데 막 펼쳐놓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현재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정도는 부동산 가격에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만 자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우리는 몰라요 알아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아직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누군가가 몰래 입수만 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장관 청문회 할 때 낙마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라고요? 아직 발표도 안 한 정보 있죠? 그런 정보를 가지고 미리 막 구입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입니다. 알겠죠?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건데 자꾸 이걸 펼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펼치다 보니까. 자, 지금부터 이런 시장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떻다고요? 있을 수는 있지만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알겠죠? 어떤 시장이냐면 과거의 정보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돼 있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있죠? 요거는 반영돼 있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답니다. 아까 라디오에서 나온 정보 있죠? 요걸 가지고 잽싸게 갔더니 아직 거기 있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싸게 구해서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얘기죠. 뭔 얘기 하시죠? 그리고 미래의 정보는 더더욱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은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뭐 이런 시장을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힘든데 다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여기 강원도 산골짜기인데 자, 여기는 차도 없습니다. 오솔길밖에 없다는 얘기죠. 차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막 산골짜기입니다. 꼴짜기라 여기는 TV도 안 봅니다. 전기도 안 들어가요. 뭐가 안 들어가요? 전기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화도 안 터집니다. 전기도 알겠죠? 일반 유선 전화도 안 쓰고 못 쓰고 핸드폰도 안 터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소박하게 조선시대처럼 살아간 동네가 있다는 얘기죠. 동네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요 동네로 그 관광단지가 개발된답니다. 뭐가 개발된다고요? 관광단지.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니 그 TV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는 거죠? 모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잽싸게 가서 땅을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 수는 있겠죠? 그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정리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스컴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약성은 뭐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렇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 이 서울이라든가 이 동네 사람 중에 애들이 딸이나 아들이 막 외부에 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서울이나. 그죠? 누군가가 이 동네 사람 중에 아들, 딸 중에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요 뉴스를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딸이 이 뉴스를 들은 겁니다. 누가 들은 거예요? 딸이. 그러면 엄마한테 알려줘, 안 알려줘? 웬만한 적은 핸드폰 다 터지죠? 그러니까 핸드폰에 이제 문자를 보내면 되겠네요. 엄마, 이렇게. 여기 문자에 쓰는 데 있죠? 엄마, 이렇게. 개발된 데 거기. 개발된 데 거기. 자, 그러면서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있죠? 개발된 데 거기. 그러면 그 엄마가 그 문자 보는 순간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어디에라고요? 아프리카 오지라든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자, 이런 시장에서는 약성에서는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 중강성에서는 미래의 정보 이런 게 있다면 뭐를 얻을 수가 있다고요?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 경쟁이에요? 자, 다른 건 갖췄다는 가정하에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시장은 있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아니, 있을 수가 없는 시장인데 뭐하러 설명하냐? 그거는 이제 다른 시장과 좀 비교해 보려고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알겠죠? 기가 막힌 시장입니다. 어떤 시장이냐면 과거의 정보라든가 자, 현재 공표되는 정보라든가 자, 미래의 정보는 미래의 정보 있죠?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요거마저 모조리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부동산 가치에 반영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아직 개발된다고 지하철이 통과한다고 발표 안 했죠? 발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긴 사람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까? 알겠죠? 무슨 귀신입니까? 자, 개발된다고 발표했어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이런 시장.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미래의 정보마저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강성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강성.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미 발표도 안 된 정보도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시장이라고요?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시장은 일반적인 시장은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정도는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몰래 입수한 자가 있다면 큰 돈을 챙길 수가 있어 없어요? 있다. 알겠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장 얘기하다 보니까 펼쳐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느낄 뿐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약간의 살점만 더 붙일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조건이 갖췄다고 가정할 때 완전 경쟁에 부합되는 시장이다 해줍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완전 경쟁이다 해주면 되지. 왜 또 부합되는 시장이냐? 그거는 다른 조건이 갖췄다는 가정하에 뭐라고요? 완전 경쟁에 부합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정보는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요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분석이라고요?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과거부터의 어떤 현금 주가 추세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점을 찍어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 다 일종의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분석이라고요? 예를 들어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기업이 재무제표 같은 거 공시할 수 있어 없어요? 공시할 수 있죠? 그럼 나름대로 분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기본적 분석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중국으로 공장을 내겠다 그러면 그 정보를 분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기본적 분석이다. 다시 할게요.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이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요 기본적 분석이다 해주는데 자,
요거를 많은 분들이 이거 오해를 하고 헷갈려 합니다. 자, 볼게요. 자, 물론 지금 헷갈려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할 거니까. 자, 약성에서는 시장이 뭐라고요? 약성 혈적 시장이라면 과거의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다 반영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백날 분석해야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자, 약성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왜냐하면 자, 약성에서는 현재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안 돼 있죠? 그러면 그 기업이 뭐는 내놓는 무슨 정보 같은 게 있다면 나름대로 분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기본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장에서는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다. 맞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할 겁니다. 만약에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자,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는 현재까지 정보도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정보를 백날 분석해야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돼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요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가 있다면 무턱대고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뭔가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 시장에서는 현재까지 정보는 반영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정보를 백날 분석해야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석해야 돼요? 미래의 정보 있죠? 미래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미래의 정보까지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를 통해서도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떠한 정보를. 그러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거 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45번 볼게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정도는 시장에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는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면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몰래 입수만 할 수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 한 겁니다. 여태. 자, 그러면 45번 볼게요. 45페이지에 메뉴에 기출문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의 대부분 다 뭐라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시장 참여자들은 미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초과인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성에서는 현재의 정보는 반영돼 있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을 하는 거죠. 현재까지 정보.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으로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초과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초과 이윤, 초과 이익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까지 공표된 정보만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따라서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4번에 부동산의 증권화 및 실거래가 신고제도 등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점점 이 정보도 공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점점 증대된다는 얘기죠. 맞는 편입니다. 자, 5번 볼게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된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7번, 8번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살점을 붙여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1월 달에 해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오면 여기까지 물어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자, 27, 29회 때도 어김없이 나왔는데 이거 나중에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주택시장 알아볼게요. 알겠죠? 가시면 안 됩니다.